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홍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연구실을 간단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연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mHealthLab이라고 하는 연구실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그 센싱 인텔리전스와 그 다음에 피지올로지컬한 AI, 그래서 뭐 바이오 AI 또는 피지컬한 AI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연구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센싱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바이오 피지컬한 AI,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마이크로 피지올로지컬한 어떤 시스템들을 구현하는 AI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주로 했던 일들은 뭐 다이그노스틱 진단과 관련한 일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MPS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KU 키스트 융합대학원과 그다음에 융합에너지공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을 보면 The next bottleneck is not fabrication but build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교했을 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사실은 잘 만들고 데이터들도 잘 생성을 하더라. 근데 현재 바틀렉은 결국 읽는 거에 있고 읽는 거를 AI와 결합을 해서 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네, 저희 연구실이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떤 일들로 우리가 조금 더 확장돼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실들은 주로 이 AI를 통한 리드아웃 인텔리전스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들을 다른 AI 모듈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포를 읽는다거나 이런 혈관들이 어떻게 분화해 가는지를 예측하고 관찰한다거나 뭐 바이오 시그널들을 본다거나 이런 쪽에 대한 일들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있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고 있는 일들은 정말 공장 자동화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결국은 읽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자율화된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자율화된 실험실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다이그노스틱 AI라고 하는 파트고요. 저희 연구실이 그동안에 어떤 연구들을 진행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샘플, 프리프로세싱, 그 다음에 시그널 어퀴지션, AI 리드아웃, 그 다음 디시전 메이킹. 이 전체를 우리가 진단이라고 부르고, 다이그노스틱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는 요 네 개가 사실은 곱으로 표현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이 중 네 개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퍼포먼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연구진들이 이 시그널 어퀴지션에만 집중을 했다면 저희는 요 앞단, 그 다음에 요 뒷단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목을 다이그노스틱은 센서가 아니다. 요 시그널 어퀴지션이 아니라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고 이 워크플로우가 모두가 만족이 되어야 진단이라는 영역이 완성이 된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히 저희 연구팀은 여기 앞단에 있는 프리트리트먼트나 인리치먼트, 그 다음에 뒷단에 있는 AI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생체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수십만 종, 알려진 것만 수만 종, 수십만 종이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농도가 굉장히 낮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백그라운드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디텍션 리밋을 계속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프리트리트먼트나 아니면 인리치먼트에 대한 기술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단에 있는 AI 기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평가를 안 하게끔 그 다음에 민감도를 높이게끔 노이즈를 줄이게끔 하는 그런 분석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어퀴지션보다는 이 앞단과 뒷단에 바틀렉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 바틀렉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했던 연구들을 살펴보면 샘플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어떤 생체 분자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항체 같은 것들을 원하는 수준으로 농축을 하고 원치 않는 것들은 이렇게 저희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기술을 크게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AI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AI 기술에 대해서 크게 또 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이 두 개의 기술이 융합되는 영역에서의 그런 응용에 대한 기술들을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실이 냈던 주요한 페이퍼들인데요. 요거는 뭐 간략하게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희는 다른 연구팀들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논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다 IP, 저희가 특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특허들은 기술 이전이 대부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까지. 그래서 결국은 좋은 IP, 특허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논문들로부터 출발해서 좋은 IP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트랜스퍼를 하고 일부 아이템들은 이미 커머셜라이즈가 되어 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요 로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 프리프로세싱에 관련한 우리 기술을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비틀즈 스퀘어 또는 저희가 나노 트랩이라고 해서 결국 위크 시그널들을 리커버링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 얼굴이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는데 AAO라고 하는 나노 포어 물질과 그 다음에 IDCM이라고 하는 생체 분자들이 하이브리드가 된 어떤 막이욕이 살짝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농축을 하고 원치 않는 것들은 제거를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 실제 이 논문에서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래피드 킷인데 래피드 킷에 이 필터를 간략하게 적용을 해서 실제로 PCR만큼의 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구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기술은 2024년에 국가 100대 기술에 선정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필터의 특징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커머셜한 LFE에서는 잡을 수 있는 농도가 이만큼이었다면 이 필터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민감도도 좋아지고 LOD도 형성이 됩니다. 얘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유니크한 방법이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은 저희가 스킵을 하고 실제로 비틀즈 스퀘어라는 걸 쓰지 않은 진단과 비틀즈 스퀘어를 썼을 때의 진단이 저희가 민감도 특이도 기준으로 30%대에서 거의 85% 이상, 90%까지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뭐 수천 원짜리, 천 원짜리 디바이스로 거의 뭐 10만 원 이상이 가는 디바이스를 저희가 수준까지 민감도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틀렉은 양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서 얘기한 비틀즈라고 하는 기술은 앞단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저희가 뒷단에 대한 얘기들을 두 개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스마트 AI LFA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읽어서 그 결과로부터 노이지한 이미지들을 최대한 그 단점들을 낮추고 정확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논문이고요. 여기 논문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샘플 텐서 플랫폼을 구현한 건데 클리니컬한 이벨리에이션을 코비드 19에 대해서 했고요. 딥러닝으로 결국은 스마트폰 기반의 에세이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실제 앱에서 구현이 된 실물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에세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레들이라고 하는 외부 장치를 껴서 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이제 이거를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각종 환경들을 다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배경이 다르다거나 색온도가 다르다거나 실내에서 찍는다거나 실외에서 찍는 거에 상관없이 진짜 샘플을 주면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진단기를 만들게 됩니다. 앞서 기술이 이미지를 보고 찍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2D 이미지를 통해서 찍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도메인을 확장시킨 겁니다. 우리가 차원을 확장을 시켜서 결국은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이나믹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이나믹스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리딕티브 다이그노스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아주 빠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급성으로 진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결국은 예측해서 보게 되면
빨리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출발점에서 출발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미지를 보면, 이제 이것도 레피드 키트에다가 샘플을 떨어뜨려서 이게 쭉 샘플이 흘러가죠. 근데 저희가 1분에서 2분 사이를 관찰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우리가, 야구 선수가, 공이 왔을 때 타자가 공을 치게 되면 우리가 그 공의 초창기 속도와 궤적을 보게 되면 이게 홈런인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다이나믹스를 보고서는 시계열의 데이터들을 보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선 두 개의 기술, 그래서 우리가 전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AI 기술을 통합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HIV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요. 우리는 HIV가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뭐 미국이나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고 세계 보건에서는 보건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은 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약 10일 정도를 더 빠르게 파입으로 우리가 침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래피드 키트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이 중간에 있는 진단기는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제 라만 또는 그 썰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광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샘플을 파괴시키지가 않아요. 우리가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센서로 우리가 도메인들을 옮겨갔을 때도 저희가 그 리드아웃 인텔리전스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죠. 앞에 있는 전처리, 뒤에 있는 AI를 이용할 수 있는 리딩 아웃 인텔리전스의 또 다른 도메인에 대한 얘기고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거의 100% 구별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들을 네,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야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야구공의 궤적과 그 다음에 초반의 스피드를 보면 이게 야구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앞에 타임세이버라고 하는 기술은 이 다이나믹스 결국은 이 동력학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러그 약물을 쳤을 때 프리딕션 할 수 있는 거를 뭐 거의 3시간에서 뭐 1시간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연구로도 네,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연구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처리, 그 다음에 AI 기술들, 그 다음 그걸 융합한 기술들, 그래서 인리치먼트, 이미지 리드아웃, 그 다음 카이네틱 프리딕션, 워크플로우 인테그레이션 같은 기술들을 우리 연구팀들이 가지고 있고 developing readout capability not just diagnostic device라 그래서 디바이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진짜 리드아웃 할 수 있는 capability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의 현재와 과거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확장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들, 인리치먼트, 이미지 리드아웃, 카이네틱 프리딕션, 워크플로우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올가노이드 같은 또는 MPS 같은 것들에 매칭돼서 보면 머폴러지나 오믹스나 세크리톰이나 드러그 리스폰스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고 두 개는 연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했던 기술과 그 다음에 뭐 올가노이드, 뭐 MPS 또는 뭐 피지컬한 AI, 바이오 AI는 서로 이렇게 같은 스트럭처, 로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컴플렉스한 바이올로지컬한 시스템들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액셔너블한 리졸트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요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리드아웃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동안에 저희 팀이 만들어놨던 이런 기술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이거노스틱 랭귀지가 우리가 마이크로 피지올로지컬한 시스템에서의 랭귀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1대1 결국 대응이 되게 되고요. 로직을 보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일들이 여기 있는 일들로 넘어가는데 큰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다이그노스틱 랭귀지에서는 샘플로부터 답을 얻었던 샘플 투 앤서 플랫폼이었다면 여기 있는 MPS 랭귀지로는 익스페리먼트 투 인사이트라고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이제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인사이트라는 게 왜 용어가 나오게 됐는지 중요한지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마이크로피지올로지컬한 시스템의 리드아웃 AI 모듈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미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올가노이드, 올가노너칩, 이런 곳에서 셀 펑션이나 베스큘러 네트워크나 어떤 이뮨 셀 다이나믹스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EV들, 그 다음에 스펙트럼 기반의 분석들 같은 큰 카테고리에 있는 연구들을 저희 연구실이 이미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 중에 저희가 하나만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셀의 모폴로지, 크기나 원형도나 길이 같은 것들, 셀의 모텔러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다 다이나믹스든 아니면 CNN 기반의 이미지든 읽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근육의 움직임들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그런 근육 모델들을 만들고, 결국은 에이징이나 아니면 그 드랍 리스폰스 같은 것들을 엔드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드는 그룹들이 많으니 우리는 이거를 잘 읽을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파월드 에이전틱 NPS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하나 우리가 근육이다, 혈관이다, 아니면 면역이다, 스펙트로스코피다, 시크리톰이다, 이런 하나하나의 인디비주얼 리드와 모듈들이 있다면, 결국은 이걸 포탈에서 자동화하고 패루프로 돌릴 수 있는, 클로즈 루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고 이것들을 다 관리하고 이해하고 또는 해석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예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라만 GPT라고 해서 라만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를 분석하고 싶고, 이런 텍스트를 주게 되면 라만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본다거나, 포커싱을 한다거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API를 통해서 다 컨트롤을 하고요. 실제로 라만이라고 하는 장비를 보면 라만에서는 포커싱을 하거나 이렇게 핫스팟을 찾아다니는 일들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런 시간들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시그널들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분석들을 또한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라만의 오토메이션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또 자세한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는 LLM 오케스트레이터라는 게 달려서 이 전체를 통제하게 됩니다. 궁극에는 연구실이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공장 자동화와 관련한 에이전틱 NPS라고 하는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동화에 있어서의 그 셀프 드라이빙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데, 예를 들면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고 다시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자동화를 하는데 퀄리티 어세스먼트를 하고 비주얼티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서 다시 넥스트 익스페리먼트 프로젝트 프로포저를 하고요. 이걸 다시 실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클로즈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I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하나하나의 장비가 될 수도 있고, 그 장비로부터 나온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해석한 거를 통해서 그 다음 실험으로 돌리는 진정한 실험실의 자율화를 이루는 거고요. 그 자율화를 이뤄서 저희가 NPS라고 하는 영역들 또는 그 밖의 다른 영역들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어떤 바이오 어플리케이션 또는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센싱 인텔리전스를 구현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 연구실이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이거를 QR을 읽으시면 저희 연구팀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홈페이지에 있는 로 연결이 되는 QR을 통해서
연락을 주면 네,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